안녕하세요. 포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 그러니까 국채, 회사채 등이죠. 투자 적기가 언제냐? 최근에 이런 질문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채권 투자를 해가 투자 손실을 입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도 적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투자하면 안 되죠.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채권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환율을 모르면 채권 가격 향방도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환율 향방은 모르고, 환율 향방 모르면 또 금리 향방 모르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데, 또 인플레이션하고 금리와 관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전부터 채권 투자를 제안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질문을 하기에 제가 아직 채권 투자 아니다. 아마 그분이 그 채권 투자 제안을 했다면 틀림없이 환율을 모르는 사람일 거고, 또 그 인플레이와 금리 관계를 모르는 사람일 거다. 그런 사람들은 금리 결정 원리를 모르니까 그분들 얘기 듣고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여튼 지금 현재 그 3개월 전에 투자한 사람은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향후 연말까지 5% 이상, 심지어는 10%까지 평가 손실이 발생할 확률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 영향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환율 향방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환율이 자꾸 올라가면 물가도 오르고, 그죠? 또 시중 유동성이 은행으로 이동하고 자금시장 경색되니까 금리 더 오르거든요. 그리고 환율 향방을 모르는 사람은 채권 투자 적기 알 수 없고 시장금리 향방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채권 투자 적기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투자 손실을 막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향방도 금리에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기업도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올인했고 가게도 부동산에 올인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아직도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라가죠.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심지어는 서울도 미분양이 발생하고 수도권은 미분양이 일반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2금융권, 1금융권도 A는 아닌데,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보험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이죠. 여기서 PF 투자 손실이 많을 거예요. 증권회사는 또 PF 그 사업을 그 기초로 해가지고 또 아마 채권을 발행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도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주식은 투자하기도 힘들죠. 주식시장이 어려워서도 증권회사 주식 투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증권회사들이 채권 투자 손실도 있고 PF 투자 손실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모두 주식도 투자하면 안 되지만은 이런 기업이 발행한 채권도 투자하면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대기업도 최근에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의 대출을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0월 한 달 동안에 대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 얼어붙으니까 제2금융권 대출을 받는 것 같아요.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거든요. 거의 10%에 육박한단 말이죠. 대기업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대기업이 대부분 A등급 채권이 많는데 제2금융권 대출을 받고 이러면 트리플 B등급 채권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채권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주식도 안전하지 않지만은 채권도 안전하지 않다. 지금 투자의 적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특히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그런 대기업이 있다면 그런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물가 수준보다 아직도 시장금리 수준이 낮아요. 뭐 대부분의 국가가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추가적인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미국 국채도 시차를 두고 조금씩 상승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 상승이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고 한국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제대로 안 붙었어요. 한국의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2% 정도 더 붙을 거로 우려되는데 그러니까 5년채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2%만 증가하더라도 10% 투자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보장하는 금리보다 투자 손실이 클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8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08년은 지금보다 물가 수준이 크게 낮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채금리가 5.8%였거든요. 3년물이. 근데 지금 아직 4%대 초반이니까 국고채 금리도 5.8%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2008년은 미국발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한국 부동산발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대응 능력도 없고요. 환율 예측도 실패했고 금리 예측도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만큼 또 금리는 더 올라가겠죠. 포유환율 연구소가 여태까지 환율 예측 실패가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외환시장,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아직까지 환율 예측 실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도 아직까지 채권시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너무 아직까지 고평가되어 있다. 우리나라 채권이 물가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율 예측 실패, 대응 실패, 그리고 금리 대응 실패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또 부동산 전망 실패 2001년이 대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도 부동산에 올인했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나 리츠 상품들이 또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아직도 제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 위험도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위기도 아직도 시작 단계다. 그리고 건설회사 위기도 아직 부도난 기업 얼마 되지 않아요. 아마 내년은 돼야 건설회사도 본격적으로 부도 위기가 나고 또 PF 부실화가 되겠죠. 그러면 제2금융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니까 내년이 돼야 리스크 프리미엄이 채권시장에 이제 가상금리라고 하죠. 2% 정도는 더 붙어야 된다. 아직은 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금리도 2008년과 비교하면 1.5% 이상 낮은 수준이고 회사채 금리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회사채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A등급에서 트리플 B 또는 더블 B로 추락해버리면 금리가 10%대로 바로 점프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채는 결코 지금이 투자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어렵고 금융회사가 내년 되면 어려워지면 국채금리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도 내년 말까지는 최소한 진행된다.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많이 떨어진 데는 50% 정도 떨어졌고 대개 한 20% 30% 떨어진 것 같은데 올해는 50에서 내년 말경입니다. 7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금리는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2008년 미국발 위기 때도 국채가 5.8%, 회사채 7.2%였는데 A등급입니다. 내년 말에는 A등급 회사채도 1% 이상 더 뛸 거다. 그때보다. 그리고 국채금리도 5.8% 이상은 올라갈 거다. 기준금리가 설사 낮더라도 기준금리는 지금 낮은 상태지요. 2008년 3분기에도 5.25%밖에 안 됐으니까 기준금리가 낮더라도 국채금리는 많이 뛸 수 있고 회사채 금리도 훨씬 더 높게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채권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가계 기업 정부 부채도 크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금리가 뛰어버리면 부채 상환 능력은 더욱더 악화되죠. 그럴 때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은 돼야 국채 투자하더라도 아니면 회사채는 그때까지 A등급으로 남아있는 회사가 몇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한계 기업이 많고 또 지금 A등급이라 하더라도 트리플 B 이하로 떨어질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A등급, 트리플 B등급 투자 모두 조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미국도 우리나라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미국은 아직 경기 침체 시작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돼야 국채 투자 적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상승 여력이 아직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투자하는 것은 주식 못지않게 위험하다. 또 관련 기업들 그럼 향후 금리 하락이 상승입니다. 금리 상승이 우려되는 금융회사 그 다음에 대기업 모두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주식도 조심해야 되지만 채권 투자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보유환율연구소가 국내 주식에 대해서 지난 1년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발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발 위기가 현실화되면 제2금융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고 그때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극대화될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주식도 채권도 바닥이 아니다. 국내 주식 채권은 미국보다 더 정도가 바닥이 아니다. 추가적인 하락 배제할 수 없다. 10% 이상 하락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식은 채권도 A등급에서 더블B 내지는 트리플 B로 추락할 기업 상당히 많다. 부동산발 위기가 현실화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확률도 높고요. 일부에서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면 부동산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2008년과 다르다. 2008년은 미국발 위기였고 지금은 한국 부동산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채권 주식시장 모두 투자하면 지금은 미국보다 더 위험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론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